인구가 한 14억 정도 되는 거고 GDP가 3조가 넘는 그런 규모의 시장, 그러니까 대륙을 하나의 시장으로 만드는 거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한국은 아프리카와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위치가 사실 우리는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일본과 달리 식민지를 경험하고 전쟁을 겪고 또 디벨로핑 컨트리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사실은 1960년대 초만 해도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우리나 경제 규모가 자체가 비슷비슷했었는데 지난 5, 60년 사이에 엄청나게 큰 변화를 한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보기에 한국은 되게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그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이렇게 바뀐 그런 경험이라든가 항상 아프리카에 갔을 때 거기 엘리트들이나 사람들이 만나면 그게 제일 궁금해요. 우리가 아프리카와 연대해서 그러니까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이제 단순히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로서 좀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국에 좀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와 글로벌 노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강대국 간의 연결, 그리고 연결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글로벌 사우스의 아젠다를 좀 더, 왜냐하면 그래도 능력이 있으니까 경제 규모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바라는 것 같아요.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개최하는 다자 회담 중에 제일 큰 규모이고 한국 사상 최초로 한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제 다자 회담을 하는 최초의 다자 회의이기도 한데 48개국에게 초청을 했다고 그래요. 수장들 중심으로 회의가 이루어지는데 25개국 수장들이 직접 방문한다고 해요. 사실은 한 장소에 24개국 수장들이 모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한국에서 아프리카 수장들 25명이 모인다는 건 되게 큰 의미고,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호혜적인 관계, 즉 우리한테도 경제적으로 뭔가 이익이 될 수 있고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제관계 측면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피벗 스테이트,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그런 비전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비전에도 부합하게끔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과 교역 관계 내지는 국제 관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논의가 될 테고, 식량 안보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의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기후 변화인데, 우리나라도 기후 변화의 영향을 좀 받고 있듯이 아프리카는 더 많이 받고 있어서 이런 식량 안보라든가 기후 변화 관련된 공동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아프리카도 대부분의 국가가 권위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90년대 중반부터 민주화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야당도 인정하고, 지금은 그래서 아프리카의 한 5분의 4인 국가들이 다 정기적으로 선거를 해요. 선거를 한다는 건 우리도 선거를 하지만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어쨌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위정자들이 그러니까 4년이라든가 5년에 한 번씩 하면서 그들이 이제 우리들이 원하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걸 가져와야 다시 재선을 시켜주고,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작동을 하고 정기적으로 선거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정치 엘리트들도 선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경제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걸 가져다 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25개국 수장들도 오면서 사실은 대놓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뭔가를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만큼 이제 선거라는 게 우리가 책무성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4년 내지는 5년에 한 번씩 일어나고, 아프리카 국가에는 아직까지 정권 교체가 우리나라처럼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단순히 그 권력 유지뿐만 아니라 이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뭔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들도 경제 발전이 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특히 아프리카는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게 그 정치 엘리트들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편적으로 인식이 돼서 기회가 됨으로써 이제 아프리카에 투자하고, 아프리카가 왜냐면 원하는 것이죠. 이제 경제 발전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든가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은 아프리카에서도 많이 바라는 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엄청 큽니다. 얼마나 넓으냐 하면은 그 대륙 안에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인도를 다 넣어도 다 채워지지 않을 정도로 아프리카가 엄청 넓은 대륙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를 그래도 동부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남부, 중부, 북부로 이렇게 5개의 지역으로 크게 나누고 그 지역마다 되게 중요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는 대륙 내에 55개국이 있는데 그 55개국에 되게 다양하긴 한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특정 지역의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누리고 그러면 그게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소수의 그런 국가들을 타겟으로 해서 교육도 누리고 한국에 지원도 하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아프리카 국가에서의 지역 중심으로 가고 그게 궁극적으로는 아프리카 전체 한국의 그런 영향력이라든가 이미지 개선에 되게 중요하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한미일이 이제 국제개발 협력도 같이 하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미국도 점점 그 아프리카 내에서의 본인들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걸 되게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요. 당연히 그 이유는 중국의 되게 적극적인 투자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이제 늦게 조인하는 건데 세 나라가 다 아프리카에서 개발 협력뿐만 아니라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국가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리가 그들이 만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조금은 우리 아이디어를 갖고 한국과 미국과 일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동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하면은 이제 우리 부담도 덜하고 이미지도 좋고, 사실 아프리카를 매개로 그 3국의 연대가 더 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아프리카에 접근하면은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로 그러니까 동반 성장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연대인데, 우선 동반 성장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측면이고 우리나라의 전 세계 교육 규모 중에 아프리카 대륙과 하는 교육 규모는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전 세계에 투자하는 투자 규모에서도 또 마침 1%밖에 아프리카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많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점점 우리 교육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시장을 개발해야 되는데 아프리카가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잠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아프리카에서 바라는 거는 아프리카 젊은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뭔가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한국의 고령 사회 뿐만 아니라 한국에 지금 노동력이 모자라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지속 가능성인 거죠. 마지막으로 연대와 관련해서는 AU, 아프리카 유니언, 아프리카 연합이 사실 2063이라고 비전이 크게 있고, 그런 비전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에서 이제 한국의 국제적인 무대에서 영향력이 확대뿐만 아니라 당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이슈라든가 식량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여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서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은 서로 연대하는데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연대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경제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